네, 전남 순천 광양 옥성 구례갑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수해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었고 질의가 있었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 지역군 중에 순천시 황전면이 섬진강변입니다. 수해가 심각해서 가서 계속 노력봉사하고 인접인 구례 곡성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기에 본 것처럼 지금 인재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4대강 사업을 했고 안 했고가 전혀 상관없어요. 가서 보면은 실제로 그 주민들과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그 섬진강변을 보면은 당시 그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위와 방류 조절을 실패를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시간별로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수자원공사가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댐에 물을 가두어 둬야지 수자원공사는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류를 하면서 통보도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수해의 원인이지 4대강 사업을 했냐 안 했냐 하고는 현장에 가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장에 갔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4대강 사업을 했냐 안 했냐는 내용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수위 관리를 엉터리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와 방류 조절 실패, 늦장 통보로 인한 인재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 장관님이 20일 날 환노위에서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은 댐 운영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서 인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해가 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망원동 물난리, 우이천, 또 신림동 폭우 이런 거 다 소송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승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원에서 지금 주장되는 4대강 사업이 있냐 없냐 했냐 안 했냐 그게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정치적인 주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좀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도 그렇다시피 지금 이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게 워낙 시급한데 국가 여러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우리 감사원으로서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이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하고 할 경우에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 원인과
또 과연 그 과정에서 이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원장님, 나온 네, 이후에는 네, 말씀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그때 가서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물 관리가 사실은 이제 환경부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도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복구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면은 하루빨리 감사원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그 사퇴 압력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한테 강요를 했다든지 또 조사 과정에서의 과잉조사나 진술조사, 진술 강요,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이 말씀 참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 원장님에 대해서 무슨 압력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충분히 좀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도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시를 받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그런 점에서 이 공익감사 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시나요? 공익감사 청구에 저희들이 그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 규정이 있어서 요건이 해당되는지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검토하셨습니까?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항에 언제쯤 대해서는 검토 결과가 나올 걸로 아십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감사 그에 관해서 그 심사하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아마 그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공익감사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의 부분은 네네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원장님이 법관으로서 존경받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일어나는 시비들이 감사원에서 일어난다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원장님 스스로가 법관으로서 법대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훈계하고 하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왜 원장님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관으로서 존경받던 그 모습을 기대해서 감사원장님으로 선택이 되신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과정, 지금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사 과정상의 인권 침해, 시비, 이거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는 걸 제가 듣고 있다가 엄청나게 좀 실망했어요. 굉장히 감사관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법정에서 일어났다면 변호인이 검사에게 지금 그 부분을 공격하면은 법관이 검사를 옹호하는 그런 거하고 또 뭐가 다른가. 그런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대했던 게 제 기대가 잘못된 것일까. 사실 원장님 너무 그 부분에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이 인권 침해 소지 없이 적절한 감사권을 행사라는 그러한 그 고언으로 그러한 뜻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 과정에 여러 가지 좀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은 분들의 말씀하신 것도 경청해야 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감사 과정이 적정성 여부를 일상적으로 저희 점검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제가 감찰 부서에서 대해서 제가 미리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감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는 좀 철저하게 그렇게 감찰을 하라는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한 건 우리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하시는 방식에 제가 좀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관님은 지금 법무검찰 최고 책임자신데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조사하거나 할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나 답변에 대해서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은 알겠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수사지를 해라라는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돼버려 가지고 이게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어떤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제 본인의 문제시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꺼리낄 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 없나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기 어렵나요? 그게 법 규정에 어긋나는 건가요? 아니요.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제가 조금, 그렇게 여러 차례 답변을 이미 드렸고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다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참 탄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질의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장관님께서 답변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도 법 규정대로 하셔야죠. 왜 그걸 자꾸 넘어서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이 내가 억울하다, 이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선 검사 입장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지 제가 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장관님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인사가 임박해서 그동안 우리 장관님 취임하셔서 인사에 일관된 원칙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중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가장 인원 비중이 많은 게
형사 공판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과거에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저희들도 근무할 때 보면 공안부가 좀 때때로 이렇게 중용된다든지 아니면은 특수부가 중용된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같은 시비가 없더니 지금 검찰의 절대 다수인 형사 공판을 중용하니까 이런 시비가 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그 검찰 인사에서 중요 보직에 간 검사들을 상대로 참 저도 과거 검사 출신으로 들어보면은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간 검사들인데 마치 어떤 현 정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것이 있어서 발탁되는 것처럼 이런 결국은 인사권자인 장관님 입장에서 전체 검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사실은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 제청권자죠. 인사 제청권자로서. 제청을 할 뿐이고요. 또 제청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평가와 검정 이런 걸 다 거쳐서 아주 적합한 복수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인사권자로 표현되는 건 법상이나 현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묵히 우리가 보통 형사부 검사들을 표현할 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발탁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묵묵히 일을 하기 때문에 발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폄하되는 것을 굉장한 자존심을 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 인사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형사검사, 형사부 검사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 검사를 발탁했습니다. 아무런 저와의 인연이 없고요. 네. 제가 그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분들도 저를 알지 못하는데 아마 궁금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묵묵히 일하는 우리 후배 검사님들 중요한 보직에 발탁되는 것에 대해서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에 계시는 고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PPT 화면 좀 띄워줘 보십시오. 지금 그 최근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8.15 방역 관련해서 지금 8월 17일 날 일어났던 일, 18일 날 19일 지금 주된 사례만 여기에 지금 여기 예시를 해놨어요. 방역을 방해하는 뭐 검찰을 최초로 한 사람 보건소 직원 껴안고 바닥에 침 뱉고 뭐 이런 것 등등. 다음 페이지에 줘 보십시오. 또 이거 허위 그 가짜 정보들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무슨 공적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8월 24일 기준으로 176건.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다른 장관님들과 함께 합동담화 아주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그 직업별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합동해서 하는 그 지시들을 하셨던 걸로 답변을 하시던데요. 다행히 오늘 뉴스 보니까 대검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지금 우리 관련되는 우리 질병대책하는 본부, 방통위, 검찰, 경찰 해서 합동 점거본부를 좀 설치해서 운영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사실상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합동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걸 이름을 명칭을 뭐 본부로 붙일 수 있다면 뭐 지금부터라도 의원님 제안처럼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답변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니까요. 네. 좀 명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지금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이 나왔는데요. 다음 페이지 해주십시오. 지금 수용자들에 대해서 높은 밀도, 오늘 우리 결산에 보면은 지금 법사위 전문위원도 이제 검토 의견을 내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가석방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십시오. 문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무부에서 방역 방해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기본권을 좀 제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에 위험성이 굉장히 좀 더 가석방이나 수용 방위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런 방침이고요. 또 전자장치 부착, 가석방 이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뭐 그런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해서는 그 인적인 그 요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감독 요원을 조금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101명 정도가 증원이 돼서 물론 좀 미흡하지만 국회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좀 한식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의 때마다 지금 우리 장관님 의원님 문제로 토론이 있더라고요. 수사분인데 우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취지가 친족관계가 형사소추될 어떤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장관님께 지금 장관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안 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염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고요. 저도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지도 않고 또 수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사위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안에 고발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장관이 그 본인이 연루된 사건 가지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을 향해서 고발인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법사위에 꺼내가지고 수사로 어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제보 가지고 객관적 사실인 양 자꾸 문제 의혹을 부풀리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네,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